치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오늘은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문치열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글로써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이 더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제2회 집신문 앞에 문학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집신문 앞에 자문위원신 이실태 목사님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힘든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케 하사 이 여름 한중간에 오늘 문학회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상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본분 속에 흐트러짐 없이 새롭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터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강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회장님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이 집신이 고유한 우리 민족 정신과 사상, 신앙에 기여하여 더욱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동춘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허경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집신문학 강좌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 저는 집신을 약 24년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작년 1월에 나를 좀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너를 주셨는지 고관일이 부러져가지고 한 달 입원하고 지금 지팡이를 좀 짚다가 내던졌더니 어제 우리 화성교회 예배당 1층에서 느닷없이 또 넘어졌습니다. 놀랐습니다. 또 고관절 부러지나 하고 근데 다행히 안 부러져서 오늘 이 행사에 올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정초부터 우리 한국문단의 원로 문인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가시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신문학회 고문으로 오래 계셨던 전북대 명예교수 일제시대 신석정 시인의 사위 최성범 박사님이 그만 하늘나라에 1월 13일자 가셔서 임처 섬진강 그 강가 굴에 거기에 부인하고 나란히 붙여 있다고 그래 가보진 아직 못했고 그리고 연세대 부총장을 지낸 나의 은사 되시는 김석덕 박사님이 지난
7월 21일 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7월 24일 날 그분의 고향 충북 예산 허구관까지 우리 설성경 박사님하고 내가 마지막 이렇게 모셔드리마 있습니다. 중고 대학 나의 은사님은 다 같습니다. 내 차례가 돌아와 있습니다. 대학 은사마저 이제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신의 그 고문을 지내신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을 지낸 홍익대 교수, 문덕수 교수님의 부인이 되시는 김교화 씨, 60년대 등단한 고참 시문학을 699호까지 발행한 발행인데 금년 3월 20일에 돌아가서 대전 평충원 남편 문덕수 교수 곁에 유전돼 그때도 내가 고관절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집신문학 행사에 자주 와서 가끔 특별 신앙송도하고 우리 허기송이 아니다. 허기송은 군대 때의 좋은 참 이름이고 이게 허보영 장로님하고 장로 합창단 한원이고 거기에 대장을 지내고 오늘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에 조문 가보니까 7월 15일인가 16일에 그 교단의 전국 원로 장로의 회장으로서 행사도 크게 치르쳤는데 아마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귀하게 먼저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모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최선봉 박사님, 김석덕 박사님, 김교화 신, 김강영 장로 매번을 위해서 우리 잠깐 일어서서 묵념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예문의 보인을 위해서 이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고 오늘은 집신문학회 제2회 문학 강좌를 엽니다. 제1회는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사회보는 수석부회장 이문혁 박사의 출석교회 아현교회에서 이문혁 박사의 시강장 오늘 안 왔는데 강릉에 사는 비기춘 박사의 신앙송 강좌로 제1회 집신문학 강좌를 연 바 있어서 이번에는 제2회 강좌가 됩니다. 우리 설성경 박사님이 우리 고전의 석고 김만중이가 지은 유명한 운몽의 새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성진 육간대사의 제자 성진이가 양소의 세상으로 바뀌고 불교의식이 있어서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불교 대학을 가고 성철 스님 제자에도 불교를 배우고 아주 불신자처럼 기독 신자가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어요. 왜? 운몽 깊은 영역이 있었어요. 운몽뿐만 아니고 분양의 비밀, 동일성 전의 비밀 등 우리 고전 문학가 또 운동주 간을 중심한 운동주 시의 대평론가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석학이 되고 나선 운동 교수의 제자로서
나선 인문학연구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번역 대사로부터 운동회 이르기까지 5, 9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거의 연구돼서 저서가 지금 출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성경 박사님은 내게 대학 후배가 되지만 그래도 대석학으로 존경한 나머지 우리 집시문학회 공으로 모셔 설 박사를 아주 비석경으로 문본이 돼서 열심히 듣는 우리 최영 교수님이 잘 수빌가가 잘 돕고 그리고 또 한 분의 강사는 황성길 전 홍익대 우대 겸임 교수인데 MBC에 35년간 제자기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만화영화의 이론과 실제 제입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초대 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토시라고하는 글로 쓰는 시를 문자로 쓰는 시를 보는 시로 새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단의 보급 중에 있는데 국제 펜 본부가 있는 세계 60개 나라에 이미 알려져서 교재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 포토시에 대한 이론 논문을 달라 해서 미국에서 포토시 이론이 영어로 정리돼서 세계에 알려지고 오고 있습니다. 문학 장르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집신 회장으로서의 자부심은 황성길 교수가 역대 우리 훌륭하다는 문인들이 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탈락을 했어요. 이제 황성길 교수가 당선이 돼서 상금을 받을 나와의 약속은 상금 발행을 집신문학에 기정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집신의 재정 전망이 큽니다. 지금도 약하지만은. 그래서 또 우리 황성길 교수는 나하고 연세대학 국문과 입학 동기로 완벽하게 지금 유일하게 지내고 우리 동문들도 다 절반 이상이 하늘나라 가고 살아남은 동문 6명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줌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잘 어느 문학단체도 이런 강연 이런 강사 오실 수 없습니다.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내가 우리 문학단체 그리고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외설의 중심으로 한글문화단체에 다 카톡 보냈습니다. 뭐가 사랑이냐? 관심이 사랑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옵니다. 임원명이 춘향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춘향전이 나온 겁니다. 집신에 관심 가져주시죠. 번쩍거리는 나처럼 누구의 관심 말고 털털한 집신에 관심 가져서 사람이 좀 소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이해하다 따지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정론이나 성상론처럼 힘이 있는 이런 우리 문인들 또 한글의 우리 한글 동지들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회장은 그만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소개 말씀드린 국제팬 한국본부 부이사장이신 오경자 박사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좋은 행사에 철원에 따라갔다가 제가 뭔지 부주의 했겠죠. 이유도 없이 그냥 앞으로 꼬부라서 가지고 다리 골절사를 입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잘 해주셨으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통증을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제가 진통제도 알러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쓰는 사람인데 묵직하게 아픈 고통만 있었지 찌르거나 쑤시거나 그런 고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다리도 잘 붙어서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팬의 한국공무 구이사장을 맡고 한다는 제가 지금 일을 집을 준비해서 많이 혼나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난 일이라고 이렇게 귀한 모임에 감히 격려사를 저한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서운스럽지만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학회가 문학을 위해서만 모이죠. 근데 집신문학회는 제가 알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이야기만 여기다 넣지 않으셨다 뿐이지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세계적인 보물, 그 한글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생 한글 사랑에 기도하시면서 혼자 하시기에는 버겁고 아깝고 그래서 집신문학회라는 문학회를 만드실 때 그 정신, 3대 정신의 맨 앞자리에 한글 사랑을 놓으신 것 같고 고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시면서 그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 정신 그것을 또 평생 신봉을 하시고 그거 역시 이 집시문학의 정신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 집신문학회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강사님 몇 번 전하는 동안 끌고 오시는 동안에 집신사랑의 정신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용감하게도 그 한가운데 지금 삼복지경의 딱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준비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오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는 오동춘 회장님, 우리 오장로님이 아니시면 대단히 용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나가지 말라고 비 온다고 산사태 난다고 물 넘친다고 지하에 물 들어온다고 이거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모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자산입니까? 저희 때는 국어 2라는 게 있어서 인문학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공계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기 때 나눌 때 인문 쪽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문과반에는 고전 문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구운 몸을 줬었는데 그 구운 몸을 정말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셔서 우리들한테 진면목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오늘 문학 강좌의 주제로 삼으시고 고전만 해갖고 되겠느냐?
시대가 변한다. 포토시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와 미래를 양대 산맥을 한꺼번에 조명해서 집신문학회원들의 문학 활동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고 생각하신 오늘의 문학 강좌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동춘 장로님의 그 뚝심과 오로지 한다 하시면 해야 되는 분이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장로님께서 이 회를 맡아서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그 좋은 자리에서 모두의 아까운 시간을 제가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성길 선생님은 방송에서 쌓으신 경륜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SNS를 비롯한 그러한 그 우리 문화의 전폭적인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한가운데 그때의 그런 귀한 경위를 듣고 앞으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서성경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게 많은 연구를 하신 중에 좋은 몸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냥 보존이라고 배우는 그런 시간에 한 부분으로 배웠던 그것을 오늘 그 연구하신 전체를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집신을 신어보지는 못했지만 괜히 집신 그러면 정답잖아요. 만약에 꽃신문학회 그러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집신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무단으로 따라서 박수 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양식을 많이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두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사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회장이신 허보영 장로님 나오셔서 축가 사공의 노래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해봤다가 강릉 경포 호수를 배경으로 한 함호영 시님의 시에 홍남파 선생님의 곡 사공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곡 중에 우리 모두 경포 호수의 해세공이 된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실 너의 동실 배 떠나가며 놀말건 봄바람에 배 떠나간다 이래는 달마저로 강릉 가는데 어디여라샤 너를 저라 손봉에도 딸고서 어서 떠나자 서산해지면은 달떠난다 오동질저리 동실 배 떠나가네 어디여라샤 배 떠나간다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부 행사의식을 마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설성경 박사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듣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성경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학문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문학의 연구는, 한국문학의 연구는, 운동의 연구는 그분의 말씀을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목표가 나선 김동욱 교수를 추모하고 존경하는 학술 모임인 나선 인문학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2달 전에 한말걸 문화협회로 이끄시는 이대로 선생님과 바로 이 자리에서 중요한 다짐을 했습니다. 한글 문학을 왕복시키는 그런 제대로 우리 문학을 이제는 독립시키자 하는 한글 문학 독립운동을 다짐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생님은 평생을 한글 운동을 연구한 실천가로서 저는 문학을, 고전 문학을 한평생 연구한 학자로서 두 분은 결의를 다짐하고 함께 한글 문화 운동을 한글 운동과 병행하여 펼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외솔레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글학회, 한글문화 단체들이 함께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거 첫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대호 선생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또 한 달 후에 집신문학회 제2의 학술 발표를 얼마나 멋지게 할 수 있을까를 구상하면서 아라스카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자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집신을 가슴에 품고 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카나다, 아라스카, 로키 산맥을 보면서 집신문학은 새로운 부활을 할 것이고 한국 문학, 아시아의 대표 문학으로서 세계의 문학으로서 우리는 K-팝을 지나서
개의 고전이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받는 한국 문화와 시인, 문인이, 예술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 정신입니다. 몇 살? 항상 뼈상 비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물어놓는 것. 부모, 세계 1등급 작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석보 김만중 선생님은 폐전의 슬픔 속에서 후퇴하는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 슬픈 사건입니다. 폐전해서 후퇴하는 남자들이 사는 그 뱃속에서 구아응아 소리를 타고 태어난 분이 대지하게 되고 세계적인 연구자 우문을 썼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어 국문학은 그동안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국어학 쪽에서는 특히 연희 전문 연세대학 쪽에서는 설상결 여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하셨고 그 전통을 이은 분이 산녀 박창애 교수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른 김석표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서울대학교의 국어학 연구의 추세와 다른 입장에서 우리 연세 연희의 국어학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바로 국문학 연구자이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연세의 연희의 전통 CCC 조선기독대학의 민족학 전통, 국어학 전통을 지키면서 함께 공부한 국문학자입니다. 국문학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연세의 국어학 전통을 열심히 배우고 훌륭한 선생님의 정신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문학 쪽에서는 경성제대 출신인 조윤재 선생의 제자인 나손 김도욱 선생님, 연민 이가원 선생님의 학풍을 나손 선생님은 교학파를 대표하시고 연민 이가원 선생님은 영남학파를 대표하시는 분이 저를 연세대학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희 전문,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 전체 학문의 흐름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통과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의 특징은 1980년까지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순수학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인문학의 위기다. 그 상황을 저는 일어서기 위해 인문학의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논문 책으로 쓰는 것은 연구의 50%다. 나머지 50%는 뭐냐? 응용학이다. 자연과학, 의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처럼 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활 속에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의 결과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문학, 고전문학에서는 제가 응용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학의 심화 외에 응용학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역문화에 연결을 시키고 언론에 소통을 하고 현장에서 초등, 중등, 고등대학 공무원 군인들까지 들어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순수학의 연구 성과는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춘향전의 비밀, 우몽의 비밀, 홍길동전의 비밀을 출간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루었습니다. 이번 10월에서는 연세대학에서 드디어 춘향전의 강성미, 홍길동전의 야성미, 우몽의 지성미를 출판해 주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용재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고 외솔 선생님이 한번 가가 앞에서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설성경이라는 한 연구자는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보통 학부에서 석사 과정 2~3년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박사 과정까지 가서 하는 연구는 또 드뭅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구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한두 작품을. 그리고 정리를 하고 15, 16년이 되어도 한결같이 대학 1학년생처럼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자처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프랑스에도 일본에도 있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의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외국의 수입품이 아니라 광풍학이라는 학문의 주체적인 방법, 한국형 방법을 개발하고 인문학의 변로는 종점은 인문학이 기독교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문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인문학이라 한다는 광풍학과 복음인문학을 가진 그런 한 연구자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집신문학회 회원입니다. 집신문학회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동안 그냥 혼자서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느냐? 제대로 된 연구활동,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단장도 하고 또 한민학회라고 하는 학문적 연구 모임의 지도자도 하고 방언연구회 회원도 되고 여러 또 다산 실학연구원을 개발하여 만들어갖고 그 초대 원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 또 언론으로도 계명대학교 연세대학에서 언론사 주관을 하면서 언론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국학연구원장을 지냈고 지금도 민속학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한국국립민속박물관협회에서 12년 동안 이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1년부터 오늘 발표한 여러분들에게 전할 우몽 얘기가 시작됩니다. 석사 논문의 홍길동전과 우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지도교수는 나선 김동욱 교수님이었습니다. 연세대학에 계시는 널렵되지 않는 서울대학 출신 교수들 밑에서 7년 동안 묵어 조계를 하면서 연세뽀이라는 천박한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끝내 연세뽀이가 서울대학 보이를 이기리라 하는 연세 젠틀맨이 되리라 하는 독한 마음을 갖고 치열한 정신을 갖고 연희 연세의 자존심을 내가 끝내 세우리라 하고 지금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선생님을 학설을 때 한창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나선 선생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새끼가 해냈구나. 자, 그래서 71년에 해냈는데 그때부터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서울대학과 일본과 파리대학 미국의 국문학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는 구조도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1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구멍의 주제, 시점, 관점, 문체 같은 서양식 방법론이 아니라 한국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무가도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구멍 속에서 저런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나는 저걸 끝내 해결하리라. 평생을 다짐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에 이런 분석도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는 최소한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975년 석사 논문을 쓰고 4년 후에는 연세대학에서 나오는 인문학 대표적인 교수님의 저어머님 후레아저널에 제 논문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설성조, 너는 희망이 있으니까 도수법으로 대전하고 석사라고 무시하지 않고 대접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하라 하는 경우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후 때 김석덕 교수님과 제가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과 제가 나란히 실려 있어요. 연세대학의 이름으로 세계에 나가는 저 무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교 상당히 인내있는 교수님들이고 스승들입니다. 그랬더니 또 77년에는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에서 젊은 평론가들이 만드는 현상과 이 시대가 대표된 잡지에 제 글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구멍을 논문이 아니라 평론으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관련적 상과 그 공감의 집중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에는 이미 제 논문 저널을 보고 세계의 한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수리고수 논문 참 훌륭하더라.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해서 러시아의 학자가 책을 써서 저에게 서명을 해서 주셨습니다. 한국의 선성경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고전, 구멍을 분석했는데 이것은 유럽의 미국의 어떤 고전보다 제대로 된 작품이고 제대로 된 연구 과목입니다. 러시아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여교수 student에 대한 와서 친히 전해주고 가까이서 보면 설성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원문에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운으로 저는 1999년에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문화의 해가 생겼는데 1월에 김만중 선생을 기념하기로 했는데 1월이 되니 학계는 쉬는 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실 교수들이 그때는 내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좋다. 설성경 나는 할 수 있다. 삭발을 하고 조선일보에 가서 설성경은 삭발을 하고 혼자서라도 일당백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석보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1월 달에는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겨울이고 청중도 안 보이는데 무슨 행사를 무슨 얘기냐. 이 한여름에 알아스카 가서 로키 산맥을 보면서 창규를 가지고 집신을 가슴에 붓고 가서 세계인에게 하나님에게 고마우는 이런 배짱이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고 그 사나이 이름이 성준입니다. 송골 선생님의 사랑받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력 석보 선생님이 태어난 강화에 가서 강의를 하고 석보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던 서울에 가서는 오전반, 오후반 2번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석보 선생님이 돌아가신 남해에서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 후에 작중 소의 인물인 육관대사의 고향 인도까지 갑니다. 보세요. 작중 인물 그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중 인물도 참 현실 인물이죠. 석부 선생님이 육관대사를 작중인물에서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서 나는 그 다른 인물이지만 실상과 인물보다 더 귀하신 육관대사의 고향으로 가서 강의를 하겠다. 구멍을 하고 그냥 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판소리 광대를 데리고 와서 사랑가를 한편 는지 보여주면서 이것이 한국의 국악이고 음악입니다 했더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냐면 그랬더니 뒤에서 아주 건장하게 생기고 까만 제복을 입은 멋진 사나이가 저보고 설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내일 모레 공식 발표를 하게 됐는데 설 교수가 먼저 와서 저렇게 팔을 까지 깝니까? 예, 우리 연세 출신들의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지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 내주대학에서 구멍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화에 참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이 불교 문화이고 석가세존에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현대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 불례를 연세대학교 PCC 연희전문대학에 설성경이 와서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했거든. 국정원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을까? 설성경 참여해도 쉽니까? 외교 활동 잘한다! 자, 그래서 일정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또 중요한 걸 했습니다. 고전 문학을 아무리 한들 현대 해석을 잘해야 해. 현대 작가가 제대로 고전 문학, 구몽의 훌륭함을 알아야 현대 작품을 쓸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를 모셨느냐. 고전반에는 한강 선생님의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드디어 세계적인 작가로서
한국 출신으로서는 노벨상 후보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한강이 아닙니까? 제가 한강의 아버님을 한성원 작가를 모셔서 구몬 강의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작품도 썼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지금 작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남해 가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국민들을 모으고 이것은 상당한 문화 상품이야.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유일의 너도 하나의 성이 문화의 성이 되었고 그 문에는 유배문학관이라는 대단한 문학관이 서 있고 그 광장 앞에는 김만중 선생님이 상이 서 있습니다. 그 기념과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나선 선생님의 제자 연세권 서울대학교는 급이 하나 떨어진다. 연세대학교 박사는 서울대학교 석사라고 독하게 가르치면서 문발심을 깨워주신 그 나선 선생님의 연세권이가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 소개를 드릴 때 영문으로 또 그래서 1999년에는 드디어 최초의 저서가 나옵니다. 구멍도서. 구멍은 스승과 제자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의 얘기. 우리 기독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12 제자를 옆에 놓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끼를 대접하던 그런 예수님과 12 제자와 같은 한국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1680년 후에는 조선에서 또 김만중의 육관대사가 제자들에게 밥 한 끼 차리고 깨닫게 하는 얘기가 구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성경은 첫 번째 저서를 선생님께 바쳐야 돼요. 대부분을 보면 여기에 자기 사진에 들어갔잖아요.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또 선생님의 음식이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계시고 육관대사가 계시니까 성진이 있다는 그것을 나는 실천하고요. 몸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국형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작은 예수님의 그 뒷자치를 찾아가는 우리 연생, 우리 지치문학회, 우리 한국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구분봉은 금강경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기독교 공부를 한 데가 어지간히 이 얘기를 한 걸 무시할 것 같아서 제대로 손철 선생님 성사학연구소에 가서 또 다음에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석포소설의 비밀, 누가 속전을 대왕으로 만들었는가 참 선배의 큰 효를 시청에서 전시를 하고 공무원들이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산역 박창희 선생님이 외솔체험의 우리말본이 나온 지 꼭 70년 만에 외솔 선생님의 수제자는 세계적인 은화학자가 되어서 풍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가 제가 부분을 써서 선생님을 드렸더니 대단합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끝까지 읽고 선생님의 의견을 하나하나 없어요. 여기 가서 나도 원더풀이랍니다. 제자가 잘 쓸대로 원더풀 연필로 이것이고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를 저렇게 제자의 책을 첫 페이지부터 인덱스까지 보면서 제대로 한 것 또는 이상한 것 그러고 돌려주면서 선도수 고생했네 내가 잘 읽었네 또 그 제자는 선생님에게 교정을 잘 봐주셨더니 4번 5번을 설교수가 고맙다 설교수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세상에 보급되는데
이렇게 서로 나란한 육간대사와 성진 성전과 육간대사의 관계가 이 세상에 펼치고 한국에서 펼쳐지고 중국으로 세계로 나가는 운동, 그것이 운동, 한국 고전문학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결론이 저런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름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외손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문학의 연구를 발표하니까 제일 앞에 서서 끝까지 경성하시는 분이 가름 선생님입니다. 이것이 사제지간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자는 고마워서, 선생님이 고마워서 가름 김석덕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60년 동안의 큰 값어치 산역 박창의 선생님, 가름 김석덕 선생님, 나동 김석덕 선생님, 방은영구의 회원들은 외솔 선생님, 한결 선생님, 여름 선생님의 정신을, 한인정 정신을 잇는 우리들의 큰 서성들이시라 설성경세요. 요게 멋지잖아요. 아름다운 한글의 자시고 이것이 바로 한글 문화, 주식의 선생님과 거의 제자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모임은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에서 있다는 얘기를 있는데 못 들었는지 아직은 없는지 우리를 본받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죠. 문제는 해야 되죠. 또 이렇게 거기 써 있었습니다. 김석도 내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좀 되게 가져와서 그래서 나온 것이 제4차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내년 2월까지는 나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구멍이 쭉 나오니까 구멍도를 그렸고 구멍을 벽궁으로 그려서 궁궐에까지 쫙 갖다 놨는데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이걸 좀 깎아 죽습니다. 구멍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보통 구멍 책 속에는 성진 6반에서 이제 성진이가 있고 한선재가 있는데 이걸 보고 참 재밌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이 그림 정도면 대구까지도 못 갔어요. 구멍의 참모임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있는데 대전 수풍명도 못 건너서 구멍 그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잘 타는군요. 우리가 초중등 고등 대학 박사님들까지도 대전까지도 못 갔어요. 구멍이 100년 전에 게일 선생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이 됐는데 그 해설을 보면 삼랑진 정도 있어요. 그걸 보고 세계인들이 어떻게 감동을 하겠어요. 우리는 구멍 최초에 그분들이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영문부까지는 오도록 연구를 완료했어요. 세종문까지는 제가 상담을 못해요. 내 국민들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제가 영등포 초리까지는 오게 했으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8명이 있는데 구멍은 크게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스승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성인은 석가세존이다. 그래서 육관대사는 석가세존의 인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나라 중국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다막 홍산에 머물게 하면서 제자를 두는데 수천 명이 왔는데 그 중에 500명이 똑똑하고 그 중에 성진이가 가장 똑똑해요. 수제자 답입니다. 그때 보통 연구가는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할수록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석교에서 만나서 석교에서 성진이 오래간만에 외출을 해서 아주 수천감이잖아요. 수천여 여러 운동을 보니 봄기운이 또 술을 한잔 먹었으니까 보고할까요. 그래서 이분들께 수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로에서 남자는 도로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그녀는 오른쪽.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에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 얘기에 있고 그것을 소학에서 주자 선생님이 줄을 다루놨는데 팔선은 자신 있다는 것이 선녀들이 뭘 유학으로 제대로 하는 얘기에는 남자 유라고 했는데 이게 김만중 선생이 써놓은 비밀의 비밀입니다. 팔선녀는 알지도 못하고 금방 끌고 그래도 육관 대사의 수제자인 성진은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래서 참 망전해. 그 얘기가 궁공 얘기입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 여덟 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8명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8명이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대변인이 거짓을 했고 그 중에 지금은 뒤에서 움츠리고 8명이 대표가 못돼서 뒤에 움츠리고 있었던 100명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8명이 거짓말을 하는데 참아 얘기를 못하지만은 참말을 그건 잘못된 거요 할 수 있는 한 선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는 걸 찾아가는 것이 구목의 전체 비결입니다. 구목을 읽을 때 그걸 읽어보세요. 성진이가 8명의 여자를 보고 반해갖고 구슬 안에서 줬는데 다 가져갔는데 그냥 가슴이 하면 돼요. 그 8명을 한 명 한 명의 심청 심리를 쭉 찾아가서 성진이가 양소리가 되고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 토번 전쟁에 나가서 소위가 되어서 구할까에서 할 때 저의 배수고 와서 목을 따라왔다가 나는 당신이 너무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목을 따지 않게 생겼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양소유를 꿈속에 공정으로 모시고 와서 착한 대접을 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관리 특등급의 한 선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백령파였다 하는 것이 궁극의 주제예요. 그걸 이때까지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 백령파는 누구냐? 김만중이다. 나다. 작가. 시에서 시적자가 나는 내가 정성가면 시적자가 내가 되어서 임금님을 민울해서 사민을 했던 김만중은 그것을 한번 바꿔서 서사적자 김만중 나를 백랑파로 해놓고 팔선여 중에 숨겨놓고 성진이 그것을 깨닫도록 육관대사가 돼서 쭉 얘기를 펼치는 것. 거기까지 가는 데는 참선을 통해서 6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양솔가 돼서 어느 날 꿈에 그 백령파를 만나게 되는 기묘한 얘기를 정리하는데 그 논리적 기반을 석가세존의 금강경의 공 상은 상이 아니오 비상이오 비상은 또한 비상이 아니 비무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과 겉꿈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풍과 같은 그런 것이니 그것을 진실인 줄 믿지 말고 그 구름 너머의 제대로 된 세계, 그 제대로 세계 위에 있는 제대로 된 세계 하느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진리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정보, 그런 교육을 하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특히 임금님은 신하인들 중에 비인 중에 다 내가 충실히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임금님 그 속에 순수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 자를 찾고 그 자와 의논하고 그 자를 왕비로 그 자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임금님이 필요합니다. 왜? 김만중은 숙종님 정신이 휘둘려서 장희빈에게 휘둘리고 조사석에 휘둘리고 조대위에게 휘둘리는 것을 직업을 했다가 서원천의 물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임금님에게 상소를 하는 것. 임금님 그것이 아니오. 예기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역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멍이었다. 요제의 뭐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엄청난 불교의 승리 철학의 진수가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헷갈아간 임금님이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멍의 주제인데 지금까지는
무기 공무원 입장 김무효 한남성의 8명의 처참을 벌이려는 일부 작사 얘기라고 했으니 석보 선생님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몇 가마가 되겠습니까? 설성능이 그 위로할 눈물을 닦아주고 집주문 앞에서 눈물을 그래서 김만중 선생님 중국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조선의 얘기를 하고 조선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정 기정당에서 임금님께 직가를 했다가 장인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고 인연왕후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고 했다가 유배를 가서 쓴 김만종의 생각은 그 눈을 봐야 되는데 설성덕이가 50년 만에 석포 선생님의 마음속을 작품 속에 표현해 놓은 걸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석포 선생님의 충효소설들을 세워놨습니다. 대전에 세워놨습니다. 유배문학관에 만들어놨죠. 노도 한석을 문학의 석으로 만들어서 석보 선생님을 충원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지금도 아까 소개받은 재영연구관으로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999년에 제가 순양전 이몽룡의 모델은 누구인가를 했더니 역사 스페이스에서 그것을 이몽룡은 실존인물에는 제 논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45만 8,660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로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정보, 설성경이 1999년에 쓴 것이 방송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최근 3년 전에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니까 50만에 가까운 사람이 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대로 선생님과 송골 선생님, 우리 집신문학회 등등이 앞장서서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광대가 지은 게 아니고 조경남이 지어서 율곡 선생님의 제자가 지어서 하는 것을 이런 역대 역사 집회실로 같은 화려한 옹골찬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전부하고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운동을 한다면 그동안 한글 운동을 한 데 새로운 날개를 알고 해야 될 새로운 운동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좀 동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방해하는 예. 두 번째 강의 황선재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MBC 있을 때 작년 2년 앞두고 굿몰 창설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산 MBC 있던 강정구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올라왔어요. 본사 사장에서 딱 보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MBC의 90분짜리 TV 드라마가 베스트셀러 극장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서는 TV 드라마가 있었고 90분짜리 그 TV 드라마. 근데 MBC 그 베스트셀러 극장 제작비가 그 당시에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획하는 창편 애니메이션은 2억 매일가 예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 시스템이 ABC 방송사에 없었기 때문에 전부 하청을 두고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가 많이 사용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그 모든 그 많은 동화, 그림을 수동으로 전부 그렸어요. 90원짜리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려면 내용은 80분 제작을 했습니다. 80분 제작을 하는데 그림을 몇 장을 그리냐면 45,000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방송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극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어려운 거가 바뀌고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88 올림픽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KBS, MC 보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외국 애니메이션만 쓰지 말고 극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그런 강압적인 제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강성사령에 와서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제작비를 많이 이런 왜 안 해? 그 애니메이션을 모르고 시골에서 어려서 이렇게 앞으로 모르니까 이미 예산 측정이 다 돼 있어서 문제에 있는 예산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MBC 정년을 2년 앞두고 건설 삭제해가지고 MBC 자회사인 방송, MBC 방송 아카데미 단소에 있는 그리고 제가 갔죠. 그 다음에 설교수를 만날 때마다 항상 미안한 생각을 자꾸 그렇고 제 얘기 좀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문학은 진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술은 시대에 따라서 전부 진화가 됐는데, 변화가 됐는데, 문학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문학의 역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예술 상태를 보면 우선 미술 보더라도 처음에는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수상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선지미술 심지어 골목에 벽 위에 서 있는 낙서까지도 요즘은 예술의 장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만이 시, 소설이나 전부 아직도 문자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하더라도 러시아 작곡가의 스트라빈스키가 있죠. 이 사람이 유명한 고민이 대전을 파리 장대인의 그쪽에서 투연을 했답니다. 좀 하다가 이때 서적이 벌어졌어요. 무슨 소리 벌어졌느냐. 막 고압소리를 이게 뭐 음악이야. 소음이다. 구역 아주 난리난 거예요. 앞에 앉았던 나이든 너희들은 지팡이를 도저히 막 매달리고 막 비장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스트라빈스키를 현대 음악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형 하나 볼까요? 모형이 잘 아는 이스라엘 감독이 꺾이는 발레 수지를 내던지고 치마바닥에
숨어진 적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렇게 모든 그 예술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진화가 되는데, 문학만이 그대로의 시 속에 지금 반복했죠. 문자가 부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시아 비생이라는 그 작가는 비생도 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변기 하나 사다가 자기 사인을 여기다 해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 작품이다 해가지고 뉴욕 미술 전시에 내놨어요. 그 신세대 작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을 미술 작품을 보내냐. 그래가지고 낙선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디스장은 미술 뉴욕 미술협회에 비원했어요. 그 미술 비원을 선택하고 자기 독단적인 작업을 계속했죠. 그리고 무용의 바우시얼 바우시얼 안가는 무대 위에 쓰레기 싸놓고 그 위에서 춤췄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낙석화가 유명한 낙석화가의 그 작품인데 이렇게 예술의 소각자들은 안에 들어있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청각자의 일환입니다. 문학 미술 찾아보더라도 셰익스피어 햄릿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은 수치한 야만인이 쓴 작품이다 이라고 이것도 아주 일반 언론에 대해서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명주의 이망학자의 볼테르가 한 얘기입니다. 술 취한 야만인이 쓴 또 토스토이의 그 안데카레리나 출판했을 때도 어느 신문에서 하는 이건 쓰레기 같은 작품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니까 빠르게 해놨다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초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무엇이냐? 물어봐요.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애니메이션도 예술입니까? 시켜부터 똑같아요. 알더라도 막연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예술은 지랄이다. 얘기합니다. 지랄 떠는 게 뭡니까? 지랄 발광한다는 게 뭡니까?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지랄이에요. 근데 지랄은 여기 안 돼요. 돌아가는 이런 걸 행동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랄이라는 것은 우리말이고 발광은 그 함.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도 제가 쓴다는 말은 안 합니다. 쓴다는 생각, 제작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제작하고 발표하고 있는 그 타이틀 도시도 요새 지자체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표현도가 뭡니까? 중간에서 문자적인 문자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됩니다. 다 아시겠구나. 의미 전달하고 감정 전달이죠. 저는 35년 동안 MC 있으면서 관리직을 한다고 너무 연출만 했습니다. 영화든가 TV 드라마든가 감독이나 TV 연출 같은 일단
시나리오 작가들인가 개표권 사람이 그 각본 써오면은 그 시나리오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거죠. 문자의 나열입니다. 그거를 감독이 연출자가 그 문자 위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데는 뭡니까? 자기 머릿속에 등장인물의 뭐 선택이든가 역할이든가 배경, 스토리 이런 것을 방금 종합해가지고 등장인물의 선택을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음악 붙이고 연기자 선택해서 그 역을 그 성격 맞는 연기자를 해가지고 연기시키는 거가 영화보다 TV 드라마. 근데 이 문자라는 것이 참 그 애매합니다. 공간이 제약을 받죠. 그 나라 그 언어는 국경만 넘어가면 의미 전제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한테 욕을 잔뜩 써가지고 보여줘요. 잘 모르죠. 자기 그 욕을 써주고. 그렇지만 이미지, 사진이든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자동차든가 또 지혜든가 이런 걸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자를 버리고 이미지가 표현하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창업해낸 것이 바로 찬양으로 있습니다. 한글이 아주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그 문자죠. 세계 문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격차도 굉장히 큰 격차를 항상 1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글 우수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만 독자차만 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전자도 안 되니까 감정 전자도 안 되는 거죠. 확실한 문자라는 것은 참 애매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서 이상의 작가가 문자를 제출하여 시도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제 유일하게 오감도를 보면 이 글자를 그렇게 거꾸로 나서 저는 이 이상은 미래를 보는 작가인 것 같아요. 글자의 의미 전달 이런 것가 아니고 시각적인 이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가 있었다는. 자, 그러면 사고도 세계 얘기하기 전에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가상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더라도 꿈속에는 또 하나의 가상 세계가 펼쳐지죠. 꿈속에. 그것도 가상세계예요. 누워서 무엇을 생각할 때 펼쳐지는 그 세계도 역시 가상세계, 상상의 세계입니다. 메타버스 아무 다름없어요. 가상세계는 똑같습니다. 가상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그 디지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또 하나의 세계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학생에게 다 먹었었죠. 그런데 앞에 꿈하고 상상의 세계하고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뭐냐? 바다. 꿈은 깨면 없어지죠. 사라져버립니다. 상상의 세계도 탄생으로 가면 없어져요. 근데 메타버스는 남습니다. 기록성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메타버스 뭐가 그 기록성이 있느냐, 뭐가 남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작년 6월에 NFTC 법정 시에 전시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이드로 전시관을 6개를 만들어놨습니다. 6개. 1관, 2관은 영어로 된 거고 3관은 한글로 된 거고 4관, 5관은 사진 작품입니다. 제가 그 사진 취미에서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지난주가 제가 직진 카톡방에 제 사진 작품을 처음 올려놨습니다. 아직 제 작품, 사진 작품을 좀 이상한 작품을 생각했을 것 같아서 발표를 안 했는데 참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진 작가들은 사진이 굉장히 오래된 녀석 갖고 있습니다만 전부 인물 사진 아니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가족들 사진 뭐 아니면은 꽃과 나무의 산과 들, 이 자연만 계속 쭉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뭐든지 다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 카메라 렌즈는 잘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무엇을 찍느냐? 길바닥에 묻어있는 흔적, 얼굴들 이거만 찍고 다닙니다. 공원의 기준과 어느 분수적인 바닥이든가 들어가서 바닥만 찍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작품을 컴퓨터가 그걸 작업을 하는데 찍어가지고 와서 구조에 맞게끔 놔줬다니 또 컨트라스트 영암을 그렇게 하고 색도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그 위에는 아무것도 같이 안 합니다.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시 한 편을 못 쓰니까 제가 시집을 낸 적도 없고 제가 써가지고 어제 발표한 적도 없고 시도 못 쓰고 그림도 한 장도 못 그려요. 전부 다른데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구상한 주제에 의해서 제가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서 이혼자 카페에 근처서부터 합니다. 중력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탈북도시를 팝아트하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겁니다. 팝아트 아시죠? 앤디 워홀. 팝아트 작가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마릴 먼로, 테일러, 모택동이 이런 사진에다가 머리 색깔만 달리, 얼굴 색깔만 달리 해가지고 자기가 콜라라든가 박스 이런 거 써놓고 그걸 그대로 그려가지고 자기가 앤디 워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사를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그 실수 문화 갖고 나겠지만 좀 제가 이거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작품의 소재는 자기 주위에서 찾아야 되는데 전부 사랑 아니면 꽃과 나비, 대여 이런 것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옛날에 농촌에 선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 나가면 뭘 전철 건들다가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뭐 보는 것에 다시 벽 속에서 생활을 하죠. 자기 주위에서 찾는 작품들이 참고 힘들어요. 도시, 대부분 도시에 살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은 뭐냐면 작가들은, 팝 아트 작가들은 모든 소재는 생활의 주위에서 찾는 작가들이에요. 거기다가 남의 거지만은 아까 제 변호지 같은 얘기도 비슷하네. 남의 작품이라도 사진, 이것도 이건 만화도 남의 그림 만화에도 자기가 색칠을 관리하는 거니까 어떤 그쪽에 사인을 해가지고 원래 그게 아니고 좀 다르게 보이면은 그게 작품이에요. 그때 메타버스의 가상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시라는 전원 스위치를 누르신 것 같아요. 오픈 마켓 있죠. 그 오픈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메모를 openc.io 지표적 생각을 찍으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세계 예술인들이 여기에 자기 작품을 올려놓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openc.io에 들어가가지고 POE에 치면은 세계인들이 인터넷 여기에 올려놓은 작품들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가지고 판매한 작품 중에서 6억에 팔린 작품이 있습니다. 525만 불. 52,500불. 영국의 하데스라는 여배우인데 9원짜리 동영상의 시입니다. 아카디아라는 작품인데 이게 6억에 팔렸어요. 9원짜리 작품 하나예요. 거기 보면은 시인들이 종이에 써서 그냥 올리기도 하고 사진에다가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아카디아 하데스 작품은 그건 동안 보는데
음악도 흐르고 영상은 추상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작했고 그리고 시는 하데스의 시는 낭송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시인데 그만큼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만큼 문자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찍어보세요. 엊그제 이거 들어가가지고 NFT 포에 지금은 거기다가 하데스 HADBS 치면 그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든 제 전시공간입니다. 이 전시공간을 6개를 만들어 4개 이 작품들이 전부 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이 없어요. 서울에 또 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상세계 있지만 더더욱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꿈과 다른 기록성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향수 회사, 의류 회사, 일본에 거기 나오면 회사에서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상수에서 거대한 전시관을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새벽 3시에 올렸더니 바로 뭐 축하한다는 문자가 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있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필립죠. 이상하다. 딱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가 제 국문과 동창 그리고 우리가 같은 사직당을 만났던 정병국이라는 동창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말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짠 문제죠. 거기가 어딘지 내가 가서 보고 싶다.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하이퍼더시를 소개한 외국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요. 맨 좌측은 프랑스에서 발견한 분위기인데 거기에 하이퍼더시 화이러라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실렸던 그 다음에는 스위스 왜 2000년 5월에 원래 아버지의 실렸던 거고 우측에 있는 건 아이로파는 이건 분위기가 아니고 학술지입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자기 논문이 내처라든가 사이언스 이런 데에 올려지면은 논문이 올려지면 큰 영광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논문이든가 애니메이션 논문 이런 것이 저 아이로파에 올려지면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네이처 서당이 작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이퍼더시에 대해서 논문을 써줄 수 없느냐. 좋다. 해서 써줬습니다. 써줬는데 지난 2월에 하이퍼더시 쓴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한 권만 보니까
이 논문집이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1년에 2번밖에 안 나와요. 1000페이지가 넘는데, 하기도 10도 안 나왔는데, 정가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탈도시를 하나, 그 부인이 중국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이게 탈도시에 한글보다는 한문을 많습니다. 왜냐면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딱 보면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근데 한문은 글자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문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탈도시가 작품뿐만 아니고 학술로도 인정하는 문화하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탈도시를 중앙기술 처음에는 국내에 발표 안 했습니다. 외국에 주로 일부 이메일에다가 전 세계의 팬클럽, 팬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팬센터의 회장, 이거 사무총이다. 브랜치 관계.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팬센터가 전 세계에 130개국이 있습니다. 130. 노벨 문학상 받으려면 그 나라의 팬센터에 추천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팬센터에 1년에 2번 제 작품을 40편씩 달로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NFT, 메타버스, NFT 여기에 제 작품들을 싣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튜브에 탈도시를 한 500편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카피가 가능합니다. 카피할 수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 NFT에 올려놓으면은 블록체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해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작품은 외국에 어느 누가 내 작품 누가 인계를 내가 팔으면은 그냥 바로 노트에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아시죠? 여기 많이. 그룹 안에 블록체인 다른 학교 쓰는 멤버들한테 거래 내역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등기등본을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탈도시를 전부 지금 NFT에다가 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영상 다섯개라든가 어디 가서 특강하는 거 이런 것만 써져 있고 탈도시는 몇 편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이든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NFT 포엠을 치세요. NFT 포엠을 치고 그 다음에 전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를 들어가면 외국 작가들이 올려놓은 작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2단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구글에 들어갔던가 네이버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글 링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NFT 포엠, 그 다음에 전체는 글로벌 소개하는 거 아니니까 이미지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미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록하시기
거기다가 NFT 포인이 아니고 아카디아 하데스 작가 이름을 치면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유곽에 팔린 작품을 보시기 카피가 안 되니까 카피에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카피를 안 돼가지고 제가 카메라 어쩌면서 지금 있지만 시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작품을 볼 수 있고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의 평상길 TV만 찍으면 제 개인 방송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작품이 나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끝 얘기로 이제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문자는 이제 사라진다. 페이스북 사장님 조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세계 언어를 통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구글 번역기 저는 대포도시를 제작해가지고 그거로 번역을 해서 보냅니다. 문자는 타이틀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요거 한 줄 두 줄 뿐이에요. 번역하기 쉽죠. 근데 한글을 갖다가 독일어가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은 어려움이 많다. 소리 듣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일단 하고 영어를 가지고 제3국어로 번역하면 거의 골자가 없어요. 어떻게 못했습니다. 전 영어 아저씨가 뭐가 할까? 일단 영어 좀 하니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포엠 제시 타이포도 POEM입니다. 타이포도 한글 하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제3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하면은 서특급 시하고 문화적으로 쓰는 시하고 똑같아요. C로 나온 거예요. CITY로 나와요. 근데 이걸 C까지 POEM 근데 C를 한다고 하면 정확해요. 나와서 제가 모르고 더 알아보고 번역을 하면 이게 어떤 뜻과 앞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모르죠. 일단 믿고 그걸 번역기만 믿고 근데 그걸 번역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오스카사 아카데미상 보면 무대에서 하나 실시간으로 그대로 번역돼서 나오죠. 그래서 조커버가 얘기가 또 많은 얘기예요. 앞으로 다 통일시키겠다. 인간이 많이 져가지고 바벨탑 그래가지고 언어가 많이 분산됐지만 앞으로는 사실 합쳐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되죠. 그 시간들이 생각 제 삭도시에 대해서 한 3편 정도 해설을 해드리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한 두세 편 정도 질문 시간에 지금 아니 서울역 지하철 9호출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지하철역 9호출을 가면 나와보세요. 왜 이런 작품을 제가 구성하고 이런 주제를 했느냐. 9호출로 나가면 좌측에 거대한 배우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9호출구 아래에는 누가 있느냐? 노숙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빈과 불과 같이 있는 데가 서울역 지하철 9호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 역 지하철 9호 여기 가면은 그 보면 보이는 거, 그러니까 표시판들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만 보면 자신이 서울역 지하철 그런 출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작품이 타이틀은 서울역 지하철 그런 출구, 밑에는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그런 출구로 걸어 나선다. 햇빛이 그리워서.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죽은 자의 집 청소하기. 여기 사전 잘 죽어서 나갔어요. 비방은 이제 청소가 와서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빈 방을 설정해놓고 치우는 이런 건 제가 이제 다 아까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준조화가 나간 이후에는 아무도 이 방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어제 매일 찾아오는 건 뭐예요? 햇빛이에요. 햇빛만 방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타이틀은 어느 죽은 자의 집 청소하기 해놓고 밑에 지금은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찾아오지 않는 곳, 매일 햇빛만이 찾아오는 곳. 그래서 햇빛은 치우지 않았다. 그래서 청소부가 햇빛 치우지 않았다. 이런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시골 어느 역사에서 기차 기다리는 노인들이 앉아있죠. 이 대학교의 이 노인들이 앉아서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들 생각하면 차가 좀 늦게 오길 바라네. 차가 빨리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늦게 오길 기다려요. 왜 늦게 오길 기다리냐? 냄새가 이 사람은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있는 시간을 대신 길게 잡기로 원해요. 그래서 차가 늦게 오기를 기다린다. 이는 작품입니다. 자, 뭐 이건 저는 그 소재를 다행히 작기 때문에 수하고 싶다 그것도 만들고 그거죠. 그러면 냄새나. 이거는 제 마음에 들 성령에서 따라서 만든 작품입니다. 곧 결론 지어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포엠 소리나는 시, 움직이는 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동영상을 그리는데 앞으로 이쪽을 제가 제작을 그걸 짧게 1분만 보세요. 1분만. 작년에 왔던 지봉이가 생으로 나를 먹고 왔어. 이래도 정승탄수가 남겨도 잘 돌아가면 사도 많아지고 소랑대에 당겨서 낙서도 돌아왔어. 지리고 사람도 이걸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예고드린 대로 우리 먼저 황원길 교수님 서 계시니까 혹시 질문하시거나 보충 더 설명을 요구하시거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끝나고 사진 찍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직접 옆에서 뵙고 추가 질문도 하고 또 보충 설명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